네, 안녕하십니까. 부곡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일탈 행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3단원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 집단의 의미와 조건이라고 해서 사회 집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요. 다양한 사회 집단 유형이 있어요. 내 집단, 외 집단, 1차 집단, 2차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우리 집단, 그들 집단, 뭐 이런 여러 집단들의 유형이 있는데 요거 좀 배워볼 거고요. 사회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건데 우리 시험지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비교하는 거. 또 비공식 조직하고 자발적 교사체가 유사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요거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요 사진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이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혼자 있는 것은 개인이고요. 근데 지금 종류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만나고 뭐 자주 만나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의 단체로서 맺어진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여기 응원단이 같은 응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응원단으로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고 서포터스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러지 않고선도 내가 응원하고 싶을 때 가서 응원하고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군중들 같은 경우 하나의 사회 집단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반면에 군대에서 같이 훈련을 받는 동료라든지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집단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테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사회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요. 반면에 이런 것은 군집 정도로서 얘기를 합니다. 어,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마음적으로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또래 집단, 학교, 군대, 직장, 동호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방금 봤던 어떤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무언가 뭐 응원을 하기 위한 응원단이라든지 영화 관객이라든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어, 고통 말고요. 공통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분류한 사회적 범주들이 있습니다. 학생, 청소년, 노인, 실업자. 그러나 이들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알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집단은 아니고 그냥 범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회 집단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알아볼게요. 여기 계신 분은 이제 그 썸너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예요. 예일대 교수였고요. 예일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회학을 처음으로 강의했다고 해요. 이 썸너라고 하는 사람은 좀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사회 진화론자고요. 그러면 좀 뭐랄까 좀 특이한데 사회 진화론자면은 제국주의를 주로 옹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썸너는 어 뭐 개인으로서는 진화론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뭐 자신이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제국주의 이런 데 반대했다고 그랬지. 그 식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 그런 내용들 조금 알고선 보면 좀 내용이 편할 것 같아요. 썸너는 소속감을 기준으로 했어요.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소속감을 갖고 있으면 내 집단이고, 이게 이제 안내자죠. 내 집단이고, 소속감을 갖지 않으면 내가 밖에 있는 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내 집단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믿는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고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벨레에서 봤던 집단들 있죠. 우리는 우리 집단이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집단으로부터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고 행동의 기준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군포 시내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만 그 교복이 좀 길고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들 중에서 다른 학교 다니는
그 형제가 있고 우리 학교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둘 다 똑같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쌍둥이 같은 경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중거 집단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아무튼 그 소속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외 집단은 내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집단을 얘기해요. 이질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느끼고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타인 집단,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들 집단이라고 표현하고요. 타인 집단이고 보통 이제 내 집단하고 외 집단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생길 때 내 집단의 결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엔 주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2학년 11반, 너네 반끼리 사이가 좋니? 그럼 애들이 뭐, 아, 그냥요, 뭐, 좋아요, 뭐, 별로예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네 반에 대한 사랑을 확 키워줘 볼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2학년 12반 애들이 니네 반 욕하던데?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얼굴이 달라지면서, 뭐라고요? 이래요. 상대방하고 적대감이 느끼는 순간 갑자기 내적으로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소속감에 따라서 나눠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썸너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외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적대감이 발생하는 반대 효과로 자기 조국에 대한 강요, 뭐 애국심 이런 것들을 엄청 강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 전쟁으로 이어지더라든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 내 집단과 외 집단 조금만 더 볼게요. 내 집단하고 외 집단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구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11반, 12반한테 욕하던데 그러면 11반하고 12반이 막 다르겠죠? 내 집단과 외 집단 나눠지겠죠? 근데 야, 2학년, 1학년 애들이 2학년 애들 까던데 그러면 아니 저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11반, 12반은 내 집단이 되고 1학년이 외 집단이 되고 그러다가 야, 다른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에 욕하던데 그러면 이제 1학년이 다 내 집단이 되는 거고 다른 학교가 외 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구분이 명확할수록 내 집단에 대한 결속력이 좀 강해지고요. 반면에 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거 집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잘 나오고 중요해요. 자, 중거 집단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행동하는 지침이 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여러분들의 중거 집단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중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같을 경우는 개인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불일치할 경우는 상대적인 박대가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는 동영상을 잠깐 보고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이 한창인 한 입시학원입니다. 수강생들은 모두 대학생들로 이른바 반수 특화반입니다. 원하던 꿈이 있어서 또 수능이 올해 개정전의 마지막이어서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은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대학생들의 반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는 이달부터 이미 50명 넘는 반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반수반을 여는 이 학원에도 하루 3, 40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쉬워지면서 감소세였던 반수생이 지난해에 4,000명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능 응시생이 12,000명 줄어든 걸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한두 문제만 더 맞추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반대로 한두 문제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학에 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수생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습니다. 의대라든지 좀 더 위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등급 내려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앞섭니다. 자,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소속 대학이죠. 그런데 더 좋은 대학교가 중거 집단이라고 한다면 나는 반수를 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면 좋아요. 일치하면 좋은데 만족하고 안정하는데 불일치할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그리고 아닌데 재수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이제 이러면서 네,
소득 집단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반수를 하게 된 경우가 생깁니다. 하상욱이라고 하는 트위터 시인이 있죠. 그분이 쓴 동청의 불참이라고 하는 시래요. 보고 싶긴 하지만 보여주긴 싫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동창회 때 내가 나보다 잘 나가는, 고등학교 때는 뭐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봤더니 나보다 잘 나가는 애들, 그들이 나의 중거 집단일 때, 내가 거기에 소속하지 못했을 때, 그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동창회 끝나고 와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 많이 있다고 하죠. 자, 소득 집단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집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중고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득 집단의 변경을 요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소득 집단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중고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교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겠잖아요. 그렇죠? 얘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더 좋은 예는 이제 그 편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고 집단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 집단으로부터 그렇지만 이제 편입생들은 또 그 편입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으로부터 다소 간의 차별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심리적 고통을 받거나 주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단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일치하는 게 중요해. 일치하도록 하자. 근데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 중고 집단은 끊임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차라리 중고 집단을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중고 집단이 과연 내가 원해서 갖고 있는 중고 집단인지, 우리 일반화된 타자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 여기서 배운 것처럼 어떤 나도 모르게 내가 갖게 되는 중고 집단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소속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면서 내가 소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중거 집단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더 실현 가능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